자, 그럼 2번부터 볼게요. 미리 풀어오니까. 이거 2번 문제. 우리가 강의하고 꾸짖고 소리 지르고 비판하고 단어다 알지? 자, 네거티브야 파지티브? 네거티브지. 그리고 또 언제? 병렬로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걸 말한다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여기 하지만 긍정의 말을 하더라도 in a sarcastic way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9월에 안 나올 수 있어요. sarcastic이 비꼬는 거. 이거야 이거. 연승이는 참 착해. 이게 sarcastic. 그런 톤으로 말한다. 그럼 다시 흐름이 또 맞춰졌지. 좋은 걸 말해도 비꼬는 태도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또는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할 때야 우리 애가 뭘 느끼? 이런데 이제 고3들 이제 나온 기간 동안 이런데 표시하면 안 돼. 계속 뭐구나. 우리가 애들이 나왔잖아, 대상. 애들을 가르칠 때 어찌되었던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해. 그럼 잡히는 거야. 그때 그것이 이 단어를 모르지. 나와 있어. 편도체 몰라도 돼. 편도체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활성화시켜서 트리거링 촉발시킨다. 결과적으로 분사 구문을 동시동작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결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어. 그럼 편도체를 자극시켜 촉발하게 된다. 우리가 필요한 거 나왔잖아. 스트레스 반응. 그치? 그럼 애들이 전체 맥락이 얘가 많이 읽었지만 잡히지. 우리가 애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그의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야. 이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밑줄 칠 건데 그들 스스로를 어떤 상태에 두게 되냐면 이것만 잡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 어쨌든 가르쳐서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상당히 수동적인 방어적인 그리고 리지드 경직되고 reactive 반응하는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다. 또 어디가 또 있죠? 저 페이지. 편의점에서 뭐 만났어? 영어예요. 방어적이고 경직된 반응 상태로 가져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제를 잡은 건 애들을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하면 결국 얻는 건 애들 스트레스와 경직된 상태밖에 없구나. 심지어 조금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자, 역접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뭉갤 거야. 같은 말이야. 좀 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쭉 읽어야 돼. 여기까지는 표시고 자시고 뭐 끊고 자시고 없어. 우리가 no, don't, 왜랑 맞아? 네. 안 돼, 안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것도 애들한테는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방출시킨다는 거야. 릴리즈 알지? 방출시키다.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 가르친 거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우리 뇌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나오지. 자, 근데 그 화학물질들이 선행사는 요거야. 그 화학물질이 관련돼 있더라. 또 밑줄. 결국은 남는 게 공포나 분노밖에 안 생겨.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럼 주제가 뭐겠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결국 남는 건 부정적인 거밖에 없다. 쭉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예시가 하나 등장하는데 기능, 두뇌, 이미지 이게 그냥 원래 MRI라고 하는 그게 앞에 fMRI 펑션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 MRI 검사인데 기능적인 뇌 이미지 형성 장치 연구잖아. MRI 연구 같은 거. 이게 우리한테 이미 보여준 것은 또 무슨 내용 나와요? 부정적으로 대해봤자 결과가 안 좋다. MRI 찍었을 때 호르몬이 안 좋은 게 나온다는 게 더 분명히 보여질 거 아니야? 해석은 해주고 있지만 사실 니네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까지 그냥 O 나오기 전까지. Conversally가 반대지. 반대 전까지는 같은 얘기 하는 거야. MRI 검사를 해봐도 보여준 것이 심지어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뭐 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know라는 단어를 스크린에서 보기만 해도 그것도 오랫동안도 아니야. 1초도 안 되는 시간 know라는 단어 살짝 보기만 해도 네가 어디 누워있으면서 여기 나오잖아. MRI 스캐너 거기에 누워있으면서 1초도 안 되는 순간 know라는 단어를 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그것은 너의 두뇌가 갑자기 방출하게 만들 것이다. 수십 개의 스트레스를 생산한 호르몬들을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자 여기까지는 니네가 독해를 해서 문법이 아니라 그냥 쭉 내용만 잡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반대가 나왔으니까 어떤 말들을 쓴다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positive words like yes, love, peace 이런 말을 보게 되면 그게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이지 어디에 있냐? prefrontal 이 전두엽 전두엽 프론트도 전이고 프리도 전이고 전두엽 많이 나왔으니 콜텍스는 뇌의 피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전두엽에서 are related to emotional regulation 그 감정적인 조절에 관련돼 있는 그 전두엽 속에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살짝 반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앞뒤가 똑같아. 문제는 그럼 좋은 말 쓰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네거티브야. no나 don't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have no more powerful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는 거지. 앞에는 부정적인 말만 쓰는 거였어. 그럼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좋은 말을 해주면 된다야. 그러나 문제는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게 뭐라고? 안 된다는 거야. 뭐보다? 긍정적인 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똑같이 부정적인 말과 해도 결국 애들이 크게 오는 건 뭐다? 부정적인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야? 부정적인 말에 대한 그 비효과성,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성질.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 똘똘이 효과 수니어 루터라는 사람과 존 거트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똑같이 해도 배드가 더 어떻다? 강력하다. 뭐보다? 굿보다 더 강력하다. 그치? 칭찬 10마디를 들어도 2마디 나쁜 말 들으면 욕먹은 것 같단 말이야. 오케이? When it comes to 또 써줘야 뭐에 관해서 말할 때 아이들과 10대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었어. 너네 아직도 고3인데 그렇잖아. 엄마가 좋은 말 10개 하고 나쁜 말 하나만 하면 스트레스 받지? 그 나쁜 말 하나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내용이었다. 그럼 이제 선택지 소거법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첫 번째 1번에 어디서 탈락해? 왜 필요한가 그랬어? 이거 form인 거야. 확보한. 본문에 나오는 단호한. 그리고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이거는 틀렸어.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은 약간 유연성과 관련이 있잖아. 제끼고. 두 번째, 이득? 노라고 말하는데 그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자, 너무 쉽네. 3번. 흔한 pathway. 경로.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어? through which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은 나쁜 말을 뭐 해낸다? 걸러낸다. 지금 나쁜 말을 애들이 자정에서 걸릴 수 있어? 그렇죠. 걸릴 수 없으니까 나쁜 말은 큰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쁜 말을 필터링 못해. 그냥 나쁜 말들은 hit, 때린다, 더 세게. 나쁜 말들이 더 효과가 크다. 본문에 있었지? 언어, 그리고 아이들의 브레인 반응. 내가 어떤 언어를 썼을 때 아이들이 뇌 반응이 어떻느냐. 그럼 이게 필요한 거 다 있어. 양육에 내가 아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트 뭐라 그랬어? 미술 말고 아트가 손이다 그러면서 아트가 손이라고? 아트의 어원이 손이야 손. 그래서 인간이 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예술을 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작업이 예술이야. 왜냐하면 동물들은 손이라고 안 하는 거야. 발이라고 하는 거야.
발이라고 하지 손이라고 하지. 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사실 인간밖에 없죠. 침팬지도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손에 관련된 단어고 손이 있어서 예술을 한다고. 그래서 artificially 손으로 만들어 인공을. 그 인공할 때 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인공을 만든 건 뭐라 그래? 피시. 팩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는 예술 말고 손으로 하는 기술이나 솜씨 이런 뜻이 있어. 그 전쟁의 기술이 영어로 art of war야. 그럼 이거 똑같잖아. art of 페어링지. 무엇의 기술? 하나 지금 양이 양육의 기술. 그렇게 되는 거야. 미술 얘기 뭐예요? 이게 아니고 양육의 기술. 어떻게 지적인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 변화의 시대에 양육의 기술 얘기한 건 아니야. 5번에 답 쓴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긍정적인 말을 써가지고 애들을 키우자는 얘기니까 5번도 답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생각이야. 너무 사고를 발전시켜서 틀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분석하라 그러면 여기 4번도 답이지만 5번은 매력적인 오답이다. 오케이? 구체적인 본문에 사용된 표현이 등장해야 우리가 제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자, 3번까지만 풀고 우리 독해 연습으로 넘어갈 거야. 수학 미리 풀었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미리 풀어왔어? 잤어? 얼마나 잤으면 막박에 빨간색 흔적이 나고 엎드려 잤어? 그래서 더운데 수업 듣겠다고 저렇게 뛰어오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 자, 요게 좀 어렵긴 했는데 단서는 실제로 이런 sort가 뭐니? 종류. 이런 종류의 그랬어. 이거 사실은 this kind of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그럼 이런 종류의 무슨 화라고 했지? 자동화면 우리가 읽다가 뭔가 자동으로 됐다라는 표현 다음에 나와요. 어디까지인지 볼게. 쭉 그냥 표시 안 하고 읽을 거야. 학습을 하는 경험들, 자전거 타는 거, 또 차를 운전하는 것을 학습하는 경험들. 그 경험들은 잘 보여줘. 니네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는 안 배웠을 테니까 자전거 배웠을 때 그 경험을 잘 돌이켜보면 일러스트레이터 내가 보여준다고 번역합니다. 뭘 보여주느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을 잘 보여줘. 너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자전거 핸들 또는 페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계를 배우는 거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배우지. 그것들은 포함되어 있어 어떤 물체 인식, 이게 핸들인지 페달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한 다음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지? 그것은 interact,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그 발달의 과정에서, 즉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페달을 어떻게 밟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배우겠지. 아직 무슨 화는 안 됐어. 자동화 안 됐지. 왜냐면 어떻게, 뭘 어떻게, 우리 그러잖아. 뭘 어떻게 하라고 이거잖아, 그지? 그 단계야. 1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아닌 거야. 우리가 자동화라는 건덕지를 꺼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닌 거야. 자, 보자.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울 때 우리는 go through는 겪다. 첫 단계를 겪는다. 거기서 각각의 요구되는 행동과 행동의 절차들을 배운다. 자동화 됐어 안 됐어? 단계와 절차를 배운다. 안 됐어요. 아직 자동화된 게 아니지. Such as looking in the mirror, 거울을 본다든지, signaling with the blinker, 깜빡이를 넣는다든지, flashing the clutch, 클러치가 변속 장치인데 이것을 이전에 shifting into gear, 기어 바꾸기 전에 원래 클러치 밟아야 되거든. 이걸 다 배운단 말이야. And so forth는 기타 등등. 자, 지금 자동화가 아니라 뭐야? 단계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지? 밑줄 치고 이것은 명시적으로 여겨진다. 더블 체크, 명시적으로 사고되어지고 더블 체크가 된다. 뭐 하는 동안에? 계속 감시하고 상황을 감시하는 동안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신경 쓴다는 소리.
쓰는 거지. 내가 클러치 밟았나? 깜빡이 넣었나? 잠깐만 이거 뭐 거울 봤나? 이런 거 하잖아, 그지? 단계 동작. 자동화 아니야. 일단 학습이 돼. 그리고 연습에 몇 시간이 지난 후 느낌 오지? 그 후에 그 요구되는 행동들, 운전에 요구되는 행동들은 자 필요한 거 나왔어. Second nature가 뭐? 자연성. Nature의 뜻 말이야. 명사. 특징.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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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nature. 본질. 사람한테 본질을 특성. 타고 태어난 성격. 하늘이 준 성격. 이성. 하늘. 천. 성질. 천성. 천성. 천성 알아? 그래서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자동화지. 어? 제1의 천성이 뭐야? 배고픔 울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자전거 처음에 단계별로 배웠지만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게 뭐야? 니는 지금 자전거 탈 때 앞에 얘기한 대로 모든 단계를 다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아니잖아, 그지? 자동화. 트랜스 이동되는 거고 트랜스퍼가 보내는 거니까 다 전이가 돼. 한 번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배우면 거의 모든 탈 것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 저. 있지. 준서가 나중에 운전 배울 때 아반떼로 운전 배웠어도 그랜저 몰라 그러면 본다고. 그리고 수행된다. 뭐 없이도. 정확한 생각. 이거 없잖아. 또 단서잖아. 명확한이라기보다는 명시적인 사고가 뭐야? 단계별로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류의 자동화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정보는 appears to be perceived. 어떻게 인지가 돼? 직접적으로. 중간 단계 있어 없어? 없죠. 이것도 무슨 말? 자동화죠. 자동화 맞지? 그러면 여기 중간에 꼭 나와 있지 않아도 봐봐. 이러한 자동화는 can be jeopardized.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어떻게 된다고? 위험에 처하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단서는 뭐냐? 2번에서 3번 넘어올 때 이게 들어가면 위험에 처하는 내용이 되니까 자동화 내용이 한 번 더 나온다면 4번으로 답이 밀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확인해 보자고. 3번 문장 확인하는 게 관건이야. 정보는 인지된다. 직접적으로. 이거 뭐야? 자동화 맞지? Affordance of the road. 도로의 이용 가능성, 자동차, 그리고 교통. 이것이 암묵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디텍티드? 이게 뭐야? 무슨 맞아? 자동화 맞지? 자, 4번 넘어가 볼까? 만약에 네가 start to think too much. 운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너는 실제로 증가시킨다. 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갑자기 사고가 나잖아. 자동화 나쁘다고 얘기 안 하다가. 그럼 무슨 얘기냐? 기껏 자동화를 잘하고 있었어. 의식적인 학습의 자동화는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갑자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소재 뭐 하면 이런 경험 있을 텐데 명시적인 인식으로 다시 보완. 되돌아오.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아? 운동 같은 거도 알 거라. 처음에 분명히 단계별로 배워가지고 네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해가지고 처음 배울 당시로 돌아가서 단계별로 동작을 다시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자전거 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탈 거 아니야. 집에 자전거 타고 가 주면 타고 간단 말이야. 타고 가다 갑자기 그 명시적인 인식 처음에 배웠을 때 익스포지션 어웨어네스 다시 살아나면 너 페달을 잘 밟고 있나? 이상하게 밟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동으로 할 때는 부드러웠던 동작들이 어색해지게 돼요. 그럼 어때? 평소에 멀쩡히 자전거 잘 타다가 그 의식을 하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순간 꼬이는 거야. 잠깐만. 나 이거 자전거 탈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탔더라?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빠지는 거야. 그냥 타라면 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좋은데 왜 4번이 좋으냐? 그 밑에 내용 보면 if로 받아주고 있지. 만약에 그 자동화가 뭐에 의해서 망가진다고 했지? explicit awareness의 return이지. 그래서 똑같은 얘기. if는 예시니까. 만약에 네가 return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return한다는 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자동화로 타다가 나쁜 거잖아. 투마치. 너무나 많이 갑자기 너의 운전의 초창기처럼 다시 고민을 하게 되면 이게 맞나? 너는 실제로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무슨 기회? 헤딩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켜주고 있어. 사람들은 in sport competition, 내가 그래서 스포츠 얘기를 한 건데 스포츠 시합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확인한다. 뭘 확인해? 그 자기의 인식이, 자기 인식이 뭐겠어?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자기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거지. 이것이 is one's worst enemy. 뭐다? 최악의 적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멀쩡히 해야 되는데 연승이는 직접적으로 생각날 거야. 어? 그냥 잘 그래서 우리 보면 수영장에서도 수영을 그냥 쭉쭉 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불러 세워가지고 좀 동작이 이상하신 것 같아. 처음에 배운 대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게 이러잖아? 갑자기 성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오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응?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그래. 아니 난 그냥 하라면 하겠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 구분 동작으로 하라면 못 하겠어. 나도 수영장 강사한테 들었어. 너한테 팔 꺾기 이런 거 하면서 단계별로 알려줬거든. 그래서 이제 드릴을 한단 말이야. 한 팔로만 꺾어서 가세요 이러는 말이야. 회원님 좀 이상한데 막 이러더라고. 좀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그냥 스타일대로 해보세요. 팔 꺾기 하면서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래서 쭉쭉 갔어. 근데 나 부르더니 아니 회원님은 그냥 하라 그러면 잘하시는데 구분 동작을 잘 못하시네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미 뭐 된 거지? 오토마이제이션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배울 대로 explicit하게 리턴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누구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예시가 테니스나 골프 또는 당구 이런 선수들이 흔히 보고한다. 뭐라고 보고하겠어? 갑자기 처음 배울 때를 떠올리니까 경기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되더라. 그들의 터치, 감각을 언제 잃었다 그래? 띵킹 어떻게 하면서? 너무나. 그럼 만약에 직접 연계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빈칸으로 좋을 것 같아. 재지술 맞잖아. 평소에 멀쩡히 하던 걸 너무 깊이 고민해서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니네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경험 있지 않아? 그냥 본능적으로 풀면 풀리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꼬이는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니네 수능은 아주 극 정확하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배운 매뉴얼대로 아주 초정밀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은 감이다. 감. 오죽하면 이게 제목 중에 책 제목 중에 수능의 감이 있어. 수능 감잡기가 있어. 이렇게 감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은 25강까지 봤고요. 오늘 예고한 대로 수능 특강 7강의 1번부터 볼 거야. 책 다 가져왔어? 오긴 오네. 아유, 이거. 때려주고 싶어. 너도 없어? 안 샀어. 주문했어? 그 1번의 어법 한번 풀어봐. 7강의 1번. 연승이 풀었어? 맞췄어? 순서도 풀었어? 맞췄어? 29번 우리 쉬어가는 페이지를 쫙 풀어야지. 시험날 29번부터 딱 풀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안 돼요. 왜? 중간에 이제 어려운 거 풀어주고 머리 시킬 때 풀어요. 아 멋있게. 아니 머리 시킬 때. 연승이 여친 있어? 없죠.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하면? 괜찮은 애 귀엽고 깜찍하고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그게 중요한 거야.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거. 이준 순이라고. 자 그러면 풀어온 자들이 있으니까 풀어봐야만 했고 7번 7강 1번 어법이니까 해석은 없고 풀이법만 알려주도록 할게. 29번 사실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평가원이나 수능 모의고사는 절대로 그동안에 나왔던 어법 문제 위주로 나와. 그러니까 생소하고 너희들이 안 본 어법은 절대 안 나와죠. 참고로 작년에 ing 밑줄, 재작년에 ing 밑줄 2년 연속 나왔어. 작년 참고로 어법 문제 29번 답이 2번이었어. 내가 찍었다고 얘기했지? 선생님 요번에 29번 뭐 나올까요? 밑줄 ing 몇 번일까요? 2번. 왜 2번 딱 나왔어? 우리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8명인가 있는데 다 맞췄어. 그거부터 풀었대.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겠지? 올해도 한번 찍어주시죠. 올해는 예상할 때 오히려 ing를 써야 되는데 동사로 나와 있는 거 예상한다. 평가하기 개 좋아하니까. 번호 몇 번? 3번. 자, 1번. 1번 어법은 원래 형용사는 어디 있어요? 명사의 앞에 있어도 되고. 근데 이 명사의 뒤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어. 이때 개념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개념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lternatives가 대안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which are available 이러면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렵지 않아. 그냥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 없고. 이건 답쓰는 놈 없겠지. 앞에 뭐니까 전치사, 동명사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보고 얘기한 건데 딱 찍었네. 이렇게. 이거면 ordinary people이니까 think 나오면 되겠네. 안 되지. 방금 얘기한 게 이런 문제야. 여긴 무조건 다른 형태의 준동사가 들어가. 뭐 들어가면 좋겠어? thinking. 사람들이 이래도 돼? 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 방법도 있지. 자, 작년까지는 ing에 밑줄을 쳐놓고 반대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EBS에서도 7강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이렇게 동사를 넣어놓고 준동사가 많은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 평가는 이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 한 문장에 동사가 꼭 하나 있어야 되는 문제 되게 좋아하거든. 자, 정답은 3번이었고 4번은 그냥 수일치 아닌가? 이거 들으면 밥탱이지. 빌리브 대절의 주어 컨숨션이니까 S 붙이는 경우. 수일치와 동시에 문장에 동사 필요하다. 저거는 이제 작년까지 기조지. 저기다가 making 써놓으면 작년까지 기조. 어? 승민이 알아듣고 있나? 알아듣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음, 2학년 때부터 내가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 It is sad. 물론 여기 believe나 이 독해할 때도 표현해. 뭐 thought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게 무슨 의미야? 통영.
통념이야. 내가 그때 그래서 카다라고 그랬지. 원래 이 이세에 있어야 될 주어가 얘잖아. 그럼 얘 무슨 절이야? 명사절. 그럼 문법으로 접근하면 이 대절은 완전히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딱 여기 이 could be said니까 만약에 이게 독해면 그렇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풀면 what 때 문제지. 뒷문장 어떻게 완전하지? 소비자들은 바로 개인들입니다. 하고 ing가 이 개인들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targeting 목표로 하는. 그래서 완전한 절이라서 됐으면 되니까 정답이 3번. 이제부터는 어법 문제 예시 나오는 건 나 해석 안 할 거야. 내신 때만 하는 거야. 어법 문제는 니네 본 게임에서도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29번 문제를 해석으로 풀겠다. 이러면 아마 죽어요. 평가원은 해석으로 푸는 어법 문제를 뭐만 내는 줄 알아? 해석으로 푸는 어법 문제. 쉬운 거. 대명사 문제다. 특히 제귀 대명사. 그치? 제귀 대명사 문제는 약간의 해석은 필요하지. 뭘 받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대명사 수일치하고 제귀 대명사는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오케이? 근데 필요한 해석이라는 게 뭐야? 내용을 아는 건 아니고 요 놈이 누군지만 아는 거지. 자, 본격적으로 2번. 그 밑에 독해 연습책 밑에 단어 정리해 놓은 것도 보세요. 아, 참 니네 오늘 단어 안 줬고 지난주에 줬던 거 한 장짜리 다 외우고 있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것들. 오늘 두 번째 중급 하나 올려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요거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해서 사회과학 내용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틈 날 때마다 살살 외워. 잃어버리면 또 달라고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면 다시 주고. 또 안 주니? 방금 반했잖아. 그치? 단어셔. 그러니까 단어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단어랑 지금 니네가 쓰고 있는 학원 시험 보는 단어장이랑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단어만 정리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것만 달달하면 분명히 단어는 절대 문제가 안 돼. 수능. 문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자, 2번 문제는 주제 문제니까 주요 주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문제 있지? 여기서 나름 난도가 가장 높다고 악명이 높은 애가 주제야. 그럼 내가 늘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 작년에 수능이 왜 주제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 내용이 그강 무도할 때도 있었어. 과거에 보면. 시간적 해상도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 내용이 나온 적도 있어. 응? 부피당 표면적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게 나오는 거.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기보다 그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선지. 보통 이게 어려워도 그나마 좀 쉬운 문제에 속했던 것은 선지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오답 하나랑 정답 하나랑 항상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 중에 헷갈려서 답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야 느낌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근데 작년에 심지어 4개에서 5개까지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하는 선지들이 막 나왔어. 미세하게 조금 다른 거야, 또 방향이. 그래서 작년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선지의 그 무게중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히 올해 EBS 교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 문제, 비슷한 선지가 있는 문제에서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경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절대 보기 싫겠지만 집에 가서 육모 선지 한번 다시 보라고. 오케이? 선생님이 날 잡아서 육모 한번 풀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긴 하거든. 다른 건 안 풀 거야. 칠모, 인천, 도항시 이런 거 풀면 니네 혼동이. 육모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 주제 문제니까 우리가 그 선지에서 공통된 소재를 고르려면 첫 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등장해서 난 땡큐야. 응? For instance.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거지. 이게 이제 문해력이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글을 딱 보니까 구조가 바로 예를 들었다면 첫 줄이 중요하겠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힘든 거지. 모르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을 텐데. 플레인 알아? 플레인.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이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사. 명사. 그냥 평원이야. 그럼 미국에 가면 아주 넓은 평원 있지? 풀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 평원. 자, 이 평원은 가리는 것이 없지. 가림막이 없잖아. 저 끝까지. 그래서 다 보여. 평원에서 숨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가 명백하는 뜻이 있어. 그럼 플레인 요것도 아까 말 잘했어. 밋밋한 거지. 아니 우리 도시 같으면 랜드마크도 있고 뭔가 특징 지을 게 있는데 평원 자체는 보면 뭐가 없잖아. 밋밋하고. 그치? 그래서 나는 이것부터 적어준 거야. 뉘앙스. 평원을 떠올리고 평원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 안 까먹지. 근데 원래 이게 부사가 있어.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 이게 evidently나 apparently 또는 obviously 이랑 같은 거야. 근데 여기 보면 wrong이 형용사잖아. wrong 형용사지. 그럼 뭘로 꾸며야 돼? 물론 plainly로 꾸며야 돼. 근데 외국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어. 이럴 때 있지? 분명히 맞아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했어. 이럴 때는 plainly 대신에 plainly 쓰기도 해. 더 강력하게 쓰거든. 고급 영어니까 굳이 알 필요 없고 여기서 내가 질문할까 봐 그러는 거야. 선생님 wrong이 형용사인데 왜 plain 형용사고 그래? plain 형용사야. plain이라는 부사가 있어.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전개되는 사실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할 때는 plain을 쓰기도 해. 그래서 이건 쉽잖아. 여기까지 해석 뭐야? 꿀팁도 줬는데 BPP2V 아니야? 이거 어떻게 번역하라고? 목투 구문이 수동태가 되면 뭐 하라. 하라고 시켰으니까 해야 돼. 응? 다시 한번 얘기해줘.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이면 주어가 얘한테 하라는 거잖아.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BPP, 투부이가 되면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해석 편하게 하라고. BPP, 하라는 것이야.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종종 어떻다? 명백히 잘못돼요. 어드바이즈가 충고니까 뭘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하라고 충고하는 거 있지?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충고받는 것이 분명히 잘못됩니다. 학생들이 하라고 충고받는 것은 종종,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꽤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럼 뒤에 내용 예시니까 잘못된 건 나와야 되겠지. 쭉 읽어보면 study tips 이거잖아. 학생들한테 조언하는 게 공부 꿀팁 아니야? 꿀팁 어디 나와 있어? 퍼블리시드 공개되고 있어. 웹사이트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 그 대학에서 출판한 웹사이트에 공부법이 나와 있다. 그 공부법은 종종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언. 이거 효과가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요. 아니지. 잘못됐대잖아. 없어야죠. 이것도 조언이라고. 대학에서 공부 어떻게 하나요? 조언이라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효과가 없다기보다 아예 틀렸다 이렇게. 이 글쓴이는 그래서 공부 조언 필요 없다. 좀 주제가 이런 내용이 있지. 핵심, learning something. 뭔가를 잘 배우는 핵심은 뭐다? 첫 번째 틀린 거. 반복은 학습 효과가 없다.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더비더비 해석만 하면 돼. 네가 어떤 학습 자료라고 얘기했어. 수업 내용에 맞추려면 학습 자료. 학습 자료를 계속해서 더 많이 검토하면 할수록 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진다. 그것을 스토링, 저장할 수 있는 영원히. 이거 맞다고 틀렸다고. 틀렸다. 대학에선 이게 꿀팁이라는데 글쓴이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 잘못됐다. 틀렸다. 또 다른 사례. 똑같은 거지. 여기는 그냥 쭉 가는 거야. 또 다른 충고. 잘못된 충고의 사례지? 이번에 뭐래? 다트머스가 미국에 우리나라가 좀 서영고 같은 데인데 이 다트머스 대학의 웨브사이트 가서는 이런 말도 있어. 조언. 네가 만약에 인텐트, 의도가 있다면 기억하는 뭔가 의도가 있다면 너는 아마도 의도 이게 우리 흔한 말은 뭐야?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것도 글쓴이는 뭐라고 하는 거야? wrong이다. 이거. 반격을 하겠지 뒤에.
public service piece 이 기사야. 공공 서비스 기사인데 그게 다루는 거야. runs occasionally. 이따금씩 세인트 루이스의 past dispatch에서 dispatch에서 다루고 있는 공적인 기사들. 뭘 제공하는 디스패치? 공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이러한 잡지에서 이따금씩 다루는 공적인 서비스 기사, 공공 서비스 기사. 돈 받고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냥 공부 꿀팁을 공개할게요 이렇게 하는 기사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또 보여주는 건 뭐다? 걔들 뭘 가지고? His nose buried in a book. 자, 뭘 보여줘? 그 이미지가 있어. 아이인데 어떤 아이? 책에 코를 박고. 책에 코를 박고 있는 거. 그만큼 뭐 이미지로 집중력 있으면 공부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종종 그 책에는 이런 캡션이다. 캡션 뭔지 알지? 자막. 그 사진 밑에 concentrate 뭐 집중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이 사람은 끝내는 다 잘못된 조언이다가 주장할 거야. 자, focus on 아직 조언이야. focus on one thing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머지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또 막 하나씩 집중해라. 또 막 repeat 반복. What you have to remember. 네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burn it into your memory. 무슨 얘기야? burn into 태워서 넣는 거니까 나와 있지. 그것을 너의 기억에 각인시킬 수는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지. 무엇에 힘을 믿는 거? 다시 2회독, 3회독이라고 하지? 다시 읽는 거, 의도, 의지, 반복 이런 것들의 힘에 있어서의 뭐 믿음,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야 돼, 틀려요? 틀려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지만 다 지울 거야. 주제문 나왔어.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정도 해주는 거야. 조언 좋지. 그래서 니네가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정독을 하지 못해도 분명히 판단해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끝에 역정. 다시 뭘로 돌아가요? 그냥 조언 좋다. 설득력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또 잘못됐다는 얘기 나와야 되겠지? 자, 진실은 어떤 거냐? 진실은 바로 네가 보통은 embed 뭐야? 박아넣을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강의시킬 수 없는 거야. 없다는 거야. 좋은 대로 해봐야. 뭔가를 어디에다? 기억 속에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조언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조언이 이거거든. 끊임없이 모아라. 뭐야? 안 먹힌다고. 이 대목이야. 밑줄 쳐놨잖아. 안 되는 현실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반복의 조언. 택틱 뭐였냐? 전술. 이러한 전술이 뭐야? 계속 반복하는 전술이지. 전략이. 이게 효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전략은 스트래티지. 엄밀하게 이게 좀 전략과 전술은 다르거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을 결정하는 계획이야. 전술은 이런 거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우리의 전략은 뭔데? 쳐들어가는 건데 이보 물러나는 건 하나의 전술인 거야. 그래서 뭐 통칭에 쓰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택틱인 전술이야. 이거잖아. 공부 잘하고 싶은다는 게 뭐야? 일종의 전략이야. 거기서 필요한 기술들이 뭐야? 전술이지. 그래서 이 전술은 아마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살짝 양보야. 언제? 전화번호를 보고 암기가 뭐냐면 이거 재밌어.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는 거. 어떨 때? 434의 마구돌려. 334의 마구돌려. 반복하고 있지 내가? 그래서 434의 마구돌려. 요때만 효과가 있다고. 근데 이게 지나가면 어떻다? 장기적으로는.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것을 너의 마음속에 붙든다. While punching it into your phone. 전화기의 번호를 두드릴 때까지. 두드리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오케이? 그래서 너네 답안지 외울 때도 13524 하면서 채점하잖아. 그 정도 효과만 있다고. 반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렇게 효과가 있지만 뭐 하는 동안에 효과가 없어. 듀러블 내가 뭐라 그랬어? 옛날 토끼 붙이는 거 얘기했는데 지속적인 뭐야 정확히 견디는 내구성이. 그럼 니네 내구성 있는 학습이 뭐야? 배운 지 한참 돼도 계속 필요할 때마다 뭐 하는? 뻔했어. 그 내구성이 있는 거 아니야? 니네 학습이라는 도구가 머릿속에서 내구성이 있다는 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뭐 한다는 거야? 버틴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럴 때는 그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효과가 없다면 이 사람이 네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뒤에 뭔 주장하겠냐? 단순 반복이 아니라 뭘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해와 논리 이런 말은 영이 없지만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이 그거잖아. 무조건 외워가 아니고 어원 설명하고 이러는 이유가 플레인 아까 설명한 것도 저래서 저 플레인이 명확백함과 밋밋한 뜻이 되는구나. 이게 듀러블 학습이 되는 거야. 이 지문에는 없어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얘네한테 얘네 단어 시험 많이 그러잖아. 야 좀 이따가 단어 시험 볼 거다. 이거 뜻 3개 적어야 돼. 그럼 어때? 이게 왜 이 뜻인지 모르고 플레인 밋밋한 분명한 플레인 평원 밋밋한 분명한 플레인 평원 밋밋한 명백한 이러고 난 다음에 빨리 주세요. 선생님 다 맞았죠? 2, 3일 있다가 내구성이 없으니까 야 플레인 뭐라 그랬어? 그러는데 반복은 효과가 없다. 장기적인 암기에 있어서 돌이켜봐. 단어를 그동안 내구성 없는 학습으로 외우지 않았었는지. 자 선택지까지 제대로 지워야 돼. 1번부터 소거법. 역할, 동기부여.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서 동기부여를 하라고? 아니 여기서 조언이 쓸 게 없다 그랬는데 무슨 동기부여를 해? 두 번째, 인지 무슨 부하? 과거. 과거 알지? 인지 과부하가 뭐지?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아. 나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가는 내가 지금 이해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지. 인지 과부하. 그리고 거기서 효과. 아니야. 인지 과부하 얘기 아니야. 세 번째, 목표 설정이야. 전략으로서 학습 결과물. 이게 뭐야? 목표의 중요성? 조언 내용이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랬지. 네 번째, 흔한 공부 조언들. 근데 fail to가 뭐야? 실패. 이거 이렇게 공부합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증진시킬 수 없는 문제 개 쉽지 않아? 듀러블 원인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런 학습 조언들. 그것도 흔한 학습 조언들. 누가 봐도 없을지. 5번 variation이 뭐니? 다양성. 요렇게도 기억해. 변화. 이게 다 다른 거니까 차이점들이라는 뜻도 있어. 요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학생들의 성취도에 있어서 차이점들. 무엇에 의해서? 학습 조언의 유형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되잖아. 여기 그래서는 학습 조언 전체가 다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서 탈락시키고 나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야. 한 문제 벌었잖아. 너네 주제 문제는 그래서 2점이 기본이지만 간혹 3점도 나와. 응? 89점 2등급. 억울할 거 아니야? 항상 내가 한 문제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영어 절대평가는 1점 차이로 내가 79점으로 3등급 맞을 수 있다. 요 생각을 늘 하라고. 그럼 아마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해질 거야. 오케이? 소중하지 않냐? 뭐 흔한 말로 니네 시험 보고 나서 듣기 하나 틀렸어. 듣기 하나 때문에 니네 79점만 못해. 89점만 못해.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잡아나가. 듣기 하고 있냐? 듣기 내가 딴 거 없다고 했어. EBS 듣기 교재 사가지고 계속 들으면 돼.